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에서 62번 문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장비 중에서 클램쉘의 용도를 적으시오. 우리 필기에도 한 번씩 클램쉘의 용도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었죠. 클램쉘은 굴착 기계 중에서 특징이 가장 협소하고 깊은 굴착이 가능하다. 호포에 적당하다는 좀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약 지반, 수중 굴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적으시면 되겠어요. 문제하고 답 다시 보겠습니다. 클램쉘의 용도를 적으시오. 첫 번째, 가장 협소하고 깊은 굴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연약 지반이나 수중 굴착을 할 수 있다. 또는 수중 굴착에 적합하다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설명에 해당하는 굴착 공법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굴착 주변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경사면을 취하여 흙막이 벽이나 가설 구조물이 없이 굴착합니다. 흙이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경사를 두고 그냥 흙을 파는 거죠. 그래서 굴착하는 흙박이 공법이다. 이게 그냥 개착 공법 또는 오픈컷 공법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중 널말뚝을 건물의 주위에 박고 주변부를 먼저 굴착하죠. 주변을 먼저 이렇게 땅에서 주변을 파내기니까요. 이렇게 파내고 나니까 이렇게 주변을 파내고 중앙만 남아있다. 그죠? 자, 주변부 구조체 축조 후에 이를 흙막이로 하면서 주변부를 먼저 파내고 중앙부를 파내어 지하 구조물 완성합니다. 이렇게 주변부를 먼저 굴착해서 나중에 이를 흙막이로 사용하면서 중앙부를 파내어 완성하는 건 트렌치 컷이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탄민면을 남기고 이번에는 중앙부를 먼저 굴착해요. 땅이 있다면 중앙을 먼저 파내어서 이 부분 파내었잖아요. 여기다가 중앙부에 먼저 구조체를 설치해요. 이렇게 구조체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꼭 섬 같죠? 아일랜드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앙부 구조체가 설치되면 흙막이 벽체를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중앙부를 굴착해서 중앙부 구조체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흙막이 벽체를 버팀대로 지지하면서 굴착하는 건 아일랜드 컷이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잘 출제 안 되었죠? 딱 한 번만 출제되었네요. 굴착 작업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인력 굴착, 사람이 손으로 인력 굴착을 하는 경우에 1일 준비로서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 또는 1일 준비사항 세 가지를 적어라. 그죠? 사람 힘으로 하는 인력 굴착의 준비사항인데요. 이제 짧은 것부터 기억할게요.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한다. 그죠? 아무래도 사람 힘으로 굴착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근로자 배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용하는 기구, 공구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시킨다. 기기, 공구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시키고요. 세 번째,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및 복장 상태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한다. 좀 짧게 안전모 착용, 복장 상태, 안전대 착용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와 답 다시 봅니다. 굴착 작업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인력 굴착을 할 때 1일 준비 사항입니다. 첫 번째,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기 공구를 근로자에게 확인시킨다. 안전모 착용 및 복장 상태, 안전대 착용을 확인한다. 물론 나머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그죠? 적어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65번 역시나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하여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토사 붕괴 발생 예방을 위하여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점검사항인데요. 일단은 전 지표면을 답사해 봅니다. 자, 그래서 토사면의 붕괴니까요. 일단 붕괴는 부석, 굴러떨어질 것 같은 돌이죠. 그죠? 부석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물 때문에 붕괴되죠. 용수의 발생 또는 용수량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었다가 녹을 때 붕괴가 잘 되니까요. 결빙과 해빙을 확인한다. 요 정도 하면 되겠죠. 문제와 답 다시 보겠습니다. 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해서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 세 가지입니다. 뭐 조치사항 해도 되겠죠. 점검사항 세 가지입니다. 자, 토사 붕괴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은요. 전 지표면의 답사, 부석의 상황 확인, 용수의 발생, 용수량의 변화 확인, 결빙과 해빙 확인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번씩 출제됩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하여 토사 붕괴 예방 조치, 그죠? 비슷한 문제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 공부하시는 것보다요, 핸드북으로 반복하시는 게 혼돈되는 문제를 비슷한 문제, 그죠? 순서대로 나열해서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훨씬 정리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토사 붕괴 예방 조치 세 가지입니다. 붕괴는요, 경사면이 너무 기울어지면 붕괴되죠.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붕괴될 것 같은 흙은 미리 붕괴시킨다, 그죠?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있으면 붕괴되니까요. 지하 수위를 낮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붕괴라는 건 항상 하단부가 강도가 없을 때 붕괴되죠.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보강한다 해도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역시나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문제와 답 다시 봅니다. 토사 붕괴의 예방 조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한다.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한다. 지하 수위를 낮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쉽죠. 그 다음에 경사면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한다. 등 보강공법으로 보강한다.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한다 중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 특히나 최근에 법규가 변경된 내용이라서요. 반드시 꼭 암기해야 되고요.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다. 표에 빈칸을 채우시오. 자, 모래는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점착력이 없어서 붕괴가 잘 되니까 높이 쌓으면 넘어진다. 그죠? 1대 1.8. 그죠? 1대 1.8. 이렇게 안정적으로 쌓고요. 연함하고 풍화함은 약하니까 이것도 1.0, 1.0, 그죠? 폭과 높이 똑같이 쌓습니다. 1대 1.0으로 하고요. 경함은 단단하니까 2배 높이 쌓자. 그죠? 0.5, 1 이렇게 높이가 2배입니다. 1대 0.5. 나머지는 1대 1.8로 끝났으니까요. 1대 1.2, 8하고 2 해야 그죠? 10이 딱 된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다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입니다. 모래는 1대 1.8, 연암 및 풍암 1대 1.0, 경암은 1대 0.5, 그 밖의 흙은 1대 1.2가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한 번씩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토공사 시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호공법. 비탈면이 경사면, 그죠? 사면 안정 공법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종류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로 달려가다 보면요. 언덕의 비탈면에 흙이 굴러 떨어지지 말라고 잔디 심은 거 보셨죠? 식생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이나 돌을 붙여 놓은 거, 그죠? 블록 붙인 공 또는 돌 붙인 공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뽑아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콘크리트 폼어 붙이기 공, 그죠? 또는 돌 망태기, 그래서 철망에 돌을 넣어도 되고요. 콘크리트 격자공,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식생공, 블록 붙인 공, 콘크리트 폼어 붙이기 공,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그 다음에 69번 넘어갑니다. 네, 자맘, 우물통, 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합니다. 이때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할 때 준수할 사항 두 가지를 적어라. 자, 자맘이나 우물통, 수직갱 이렇게 밀폐된 내부에서 굴착하는데요. 깊이가 20m 초과하면 외부하고 연락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설치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밖에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죠.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그죠? 문제와 답 다시 봅니다. 자망, 우물통, 수직갱 내부에서 굴착 작업할 때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할 때 준수사항 두 가지입니다.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할 것,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0번은요. 자맘이나 우물통 내부에서 굴착한다. 요거까지는 똑같은데요. 묻고 있는 게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 자, 필기에서 제가 요걸 구분하기 위하여 우물통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굴착을 해서 흙을 이렇게 쌓는다. 그죠? 너무 많이 쌓이면 침하되겠죠. 아무리 침하되더라도 천정이나 보에서 바닥까지 높이는 1.8m. 키 큰 사람 서 있을 높이는 확보하자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제하량을 정합니다. 바닥으로부터 천정이나 보까지의 높이 얼마, 키 큰 사람 기준 서 있는 높이 기억하시고요. 1.8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 또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맘 등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한다. 동일하고요.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맘 등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금지해야 하는 경우는 뭔가? 자, 첫 번째요. 자맘 등 내부에서 굴착 작업할 때는 첫 번째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가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근로자가 뛰어내리다가 다치겠죠.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필요하고요. 송기를 위한 설비가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고장났다면 작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내부에 많은 양의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다면, 많은 양의 물이 스며든다면 위험하죠. 이때도 작업할 수 없다. 그죠? 문제와 답 다시 보겠습니다. 자맘 등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도록 해서 아니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자맘 등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금지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송기를 위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내부에 많은 양의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필기서부터 많이 나왔죠. 굴착 작업, 연필로 땅 파는 작업이잖아요. 사전조사 항목 세 가지인데요. 땅 파기 전 조사 항목, 그렇게 기억했죠. 우리가 땅을 파기 전에요. 뭐부터 조사할까요? 땅부터 조사해야죠. 형상, 지질, 지층. 형상이나 지질이나 지층을 봐야 삽으로 팔지 장비가 들어올지 안다 그랬다. 그죠? 자, 이렇게 땅을 조사했습니다.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자, 이제 삽으로 파면 되겠다 결정했다. 그죠? 자, 그러면 땅을 팔 때 가장 위험한 건 파기 전에 요거부터 봐야죠. 그죠? 땅 속에 송유관, 가스관 있다면 그대로 파면 안 되죠. 두 번째, 땅 속을 보자. 매설물이잖아요. 그죠? 매설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면 되는데요.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보자 그랬죠. 자, 땅을 붕괴시키는 첫 번째 지하수죠. 지하수의 상태, 그 다음에 붕괴시키는 균열, 함수나 용수, 동결 상태죠. 그죠? 자, 문제와 답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는요, 굴착 작업 시에 사전조사 항목, 땅 파기 전 조사 항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뭐부터 조사? 땅을 조사하자.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두 번째는 땅 속을 조사하자. 매설물의 상태. 세 번째, 네 번째는 붕괴 우려가 없나 보자. 지하수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동결의 상태.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이것도 작업평가도 출제가 됩니다. 굴착 작업 시에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 방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굴착 작업할 때 토사가 붕괴되거나 낙하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수 있을 때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자, 우리가 흙이 붕괴될 때 막아주는 게 뭐죠? 흙막이 지보공. 또는 붕괴되는 흙에 이렇게 망을 쳐놓은 거 보셨죠? 방우망 설치고요. 이렇게 붕괴될 흙에는 곳에는 출입 안 해야죠, 그죠? 근로자의 출입 금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와 답 다시 봅니다.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때의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첫 번째,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우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74번 넘어가는데요. 한 번밖에 출제 안 되었습니다. 흙막이 공사 시 계측 관리 항목. 흙막이 공사를 할 때 계측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토합. 토합이 너무 높아도 휘빙 같은 붕괴 생기죠. 수압. 그죠? 역시 마찬가지겠죠? 수위. 그죠? 토합, 수압, 수위만 해도 세 가지인데요. 주변 치마까지 하면 네 가지 되겠다. 그죠? 자, 흙막이 공사 시의 계측 관리 항목입니다. 토합, 수압, 수위, 주변 치마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5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잘 출제 안 되는 건데요. 보기를 참고해서 빗 버팀 때식 흙막이 공법의 순서를 번호로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 빗 버팀 때식 흙막이 공법인데요. 예, 줄파기, 줄부터 팝니다. 그 다음에 줄파기 했다면 규준대를 댑니다. 규준대 대기. 그 다음에 예, 널말뚝을 박아줍니다. 규준대 댔는데 널말뚝 박고요. 중앙부 흙을 파내고 그 다음에 띠장을 대고 버팀말뚝이나 버팀대를 대고 주변부 흙을 팝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된 거예요. 빗 버팀 때식 흙막인데요. 자, 줄파기, 규준대 대고, 널말뚝을 받고, 중앙부 흙을 파내고, 흙을 파내는 부분에 이제 띠장을 대주고, 가로 띠장 대고요. 띠장을 이렇게 댔다면 이 띠장 부분에 또 버팀 말뚝이나 버팀대를 대고, 또 주변부에 흙을 파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예,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안전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요 정도 지나가겠습니다. 76번,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조립도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 중에서 부재와 관련된 사항 세 가지를 적어라. 그죠? 핵심 내용은 역시나 아니죠. 그래서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도에 뭐를 기록하게 되어 있나 볼게요. 조립도에는 흙막이 판, 말뚝, 버팀대, 띠장 등 부재 배치, 치수, 재질 및 설치 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된다. 자, 이 중에서 부재에 관련한 내용이니까요. 부재의 배치, 부재 치수, 부재 재질.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다 보고 지나가고요. 근데 가급적 설치 방법과 순서도 틀리지 않는데, 부재의 설치 방법과 순서겠죠. 그런데 가급적 부재가 붙었는 세 가지, 그죠? 부재, 배치, 치수, 재질. 이렇게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77번도 잘 출제는 안 되는 내용 한 번 딱 나왔습니다. 흙막이의 개굴착 공법, 그냥 오픈컷.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정도 적절한 기울기를 두고 흙막이 벽체 없이 그냥 파는 공법이에요. 그냥 파는 거, 그죠? 장점 세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오픈컷은 첫 번째 좁은 부지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연약 지반에서도 시공 가능하고 되메우기 토량이 적다. 되메우기 쉽다. 왜냐면 그냥 팠는 흙이 양이 안 많겠죠. 그죠? 그래서 좁은 부지에 시공이 가능하다. 연약 지반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되메우기 토량이 적다. 그죠?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흙을 그냥 파는 거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출제가 잘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적으시오. 괄호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합에 의한 휨 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 부재로서 흙막이 벽체에 가해지는 토합을 버팀도 보호 등에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직접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다. 우리가 띠장이 비계에서도요, 제가 이쪽이 띠장 방향, 장선 방향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벽면에 직접 수평으로 설치해서 투합을 버팀포에 전달하는 이렇게 수평 부재 바로 D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7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약 발파 작업이죠.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준수 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전기에 의한 발파작이죠. 전기 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네. 발파 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때부터 몇 분이 지나야 하는가 하면요. 전기내관은 5분, 그죠?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그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전기내관 외의 것, 도화선 발파라고도 하는데요.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그 장소에 접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내관에 의한 발파했다면 다시 터질 위험이 있으니까 전기는 좀 빠르게 터지니까요. 5분 지나고 들어가고 전기내관 발파가 아닌 건 15분 있다가 그 장소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전기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에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져야 되죠? 30m였죠. 그죠?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한 저항 측정 도통 시험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전기가 통하는지 도통 시험을 화약류를 장전한 바로 옆에서 하면 화약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항을 측정하거나 도통 시험 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참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80번 역시나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터널 출입 후 부근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할 때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터널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사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는 괄호나 괄호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인데요. 우리가 터널의 출입구가 붕괴되어 버리면 우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터널이던 우리가 흙이 붕괴될 때 막아주는 건 흙막이 지보공이죠. 그리고 방호망을 설치해서 우리가 출입구 부분이 흙이 붕괴되어서 막히지 않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크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죠. 딱 일회성 문제를 보시면 뭐 한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터널 등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있을 때 이렇게 어디든 간에 흙이 붕괴될 때는 흙막이 지보공 또는 방호망을 설치해서 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81번 넘어갑니다.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의한 터널 내 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한번 나왔네요. 그죠? 발파 후 유해가스 분진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등을 신속히 환기시켜야 되고요. 발파 후에 몇 분 이내, 그죠? 30분 이내에 배기 송기가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환기가스 처리 장치가 없는 무슨 기관이라 그랬습니까? 디젤 기관이었죠. 그죠? 기관은 환기가스 처리 장치가 없다면 디젤 기관은 터널 내 투입 금한다 했고요. 터널 내 기온은 몇 도? 37도씨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2번 문제입니다. 터널 굴착 작업에서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출수,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 사전 조사 사항인데요. 터널 굴착 작업할 때 보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이나 출수나 가스 폭발, 그죠?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 사항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할 사항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문제 많죠. 낙반이나 출수나 가스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가? 지형, 지질, 지층 상태 세 가지입니다. 자, 문제하고 답 다시 볼게요. 터널 굴착 작업할 때 낙반이나 출수나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미리 조사할 사항, 사전 조사 사항인데요. 지형,
지질, 지층 상태 조사. 그죠? 이것도 거의 일회성으로 나오는 문제들 되겠습니다. 83번 문제입니다. 발파 작업 시 발파공의 충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화약 같은 거를 장전할 때 충진해주는 재료가 불이 붙는 인화성 물질이라면 화약이 터지며 주변에 불이 붙겠죠. 그래서 인화성이 없는 점토, 모래로 충진합니다. 그래서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터널 등의 건설 작업에 있어서 낙반은 굴러떨어지는 돌이잖아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을 때 위험 방지 조치사항. 자, 요거는 이제 필기에도 나왔고요. 작업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러떨어지는 돌이 있는데 지금 터널 건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흙이나 돌이 굴러떨어질 때 흙막이 지보공이잖아요. 터널이니까 터널 지보공이고 굴러떨어지는 돌을 볼트로 체결할 수 있겠죠.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 체결. 그리고 흔들리는 돌은 미리 제거한다면 붕괴가 덜 되죠. 부석의 제거 두 가지다. 그죠? 문제와 답 다시 보겠습니다. 터널 건설 작업에서 낙반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첫 번째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두 번째 부석의 제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네, 터널 내에서, 터널 안에서 금속의 용접, 용당,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세 가지. 그죠? 특히나 최근 들어 이제 화재에 대한 게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근에 넉만한 나무 부스러기, 종이 부스러기 그 밖에 가연성 물질이 있다면 화재가 잘 나겠죠. 그래서 부근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가연성 물질의 불연성 덮개를 하거나 아예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타지 않는 덮개를 하거나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벽을 설치할 것. 좀 줄여서 부근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불연성의 덮개를 하거나 격벽을 설치한다 하면 되겠죠. 그죠? 가연성 물질 제거, 불연성 덮개, 격벽 설치가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 장소 및 사용 방법을 주지시킬 것. 근로자가 소화설비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불을 끄겠죠. 그죠? 세 번째,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 유무를 확인할 것. 자, 문제와 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터널 내에서 금속의 용접, 용당, 가열 작업할 때 화재 예방 조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근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물질 덮개를 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두 번째, 근로자에게 소화설비 설치 장소, 사용 방법을 주지시킬 것. 세 번째, 작업 종료 후 화재가 발생할 위험 유무를 확인할 것.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86번 넘어갑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해야 합니다. 깊이 10.5m 이상 굴착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계측기기인데요. 자, 기출을 보다 보면 깊이가 10.5m 이상에서 설치해야 하는 계측기기하고 굴착 작업 시에 설치해야 하는 계측기기 나오는데요. 그냥 요거를 통일해서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10.5m 이상 굴착 작업 시 계측기기는 수위계, 경사계, 하중 및 치마계, 응력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5m 이상 굴착 작업 시 설치하는 계측기기, 수위계, 경사계, 하중 및 치마계, 응력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넘어갑니다. 잘 나옵니다. 책석 작업 시에 작성해야 되는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죠. 자, 이거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암기하기 쉬운 걸로 골랐습니다. 일단 암석을 발파해야겠죠. 발파했다면 이제 쪼개야죠. 분할해야죠. 분할했는 걸 가공해서 적재나 운반해서 싣고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는 낙반이나 붕괴를 방지해야 된다. 기억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발파하자. 발파 방법. 발파했다면 분할하자. 암석의 분할 방법. 가공하자. 암석의 가공 장소. 그 다음에 가공까지 했다면 적재에서 운반해서 나온다. 암석의 적재, 운반 방법, 운반 경로. 하나 더 기억하자면 낙반이나 붕괴 방지가 중요합니다. 갱내 낙반 및 붕괴 방지 방법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와 답 다시 한번 볼게요. 채석 작업의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발파 방법, 두 번째 암석의 분할 방법, 세 번째 암석의 가공 장소, 네 번째 암석의 적재, 운반 방법과 운반 경로, 다섯 번째 갱내 낙반 및 붕괴 방지 방법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갱내에서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암석 토사의 낙하,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암석이나 토사가 낙하할 수 있다. 그죠? 동바리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 천장을 아치형으로, 우리가 터널 안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지보공을 하죠. 아치형으로. 그죠? 그래서 갱내에서 채석 작업할 때 암석 토사의 낙하나 측벽의 붕괴로 인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바리 설치, 두 번째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 천장을 아치형으로 설치한다. 자, 이렇게 참고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넘어갑니다. 터널 굴착 공법 중에서 NATM, 나튼 공법이라고 합니다. 나튼 공법과 실드 공법을 간단히 설명하시겠습니다. 일단 나튼 공법은요,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안반을 천공, 구멍을 뚫어요. 거기다 화약을 충전. 화약을 충전해서 발파합니다. 그죠? 발파하고 난 다음에 스틸리브나 와이어 메쉬로 형태를 설치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스틸리브 와이어 메쉬로 했다면 여기다 이제 쇼크리트를 뿜어서 터널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죠? 쇼크리트를 타설한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나튼 공법입니다. 안반을 천공하고 화약을 발파한 후에 스틸리브 와이어 메쉬를 설치하고 쇼크리트를 타설한다 라고 설명하시고요. 실드 공법인데요. 실드 공법은 강제 원통 굴삭기, 실드가 이름이에요. 그죠? 실드라는 강제 원통 굴삭기를 추진시켜 이렇게 원통으로 된 굴삭기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90번은 필기에서도 우리 한 번씩 잘 나왔잖아요. 터널 굴착 작업의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자, 터널 굴착 작업 우리 한번 그려볼게요. 터널은요, 그냥 땅 파는 거랑 달리 천정이 있는 채로 파가야 되죠. 그래서 그리면서 제가 어떻게 파면 천정을 두고 땅굴처럼 팔까 생각하자. 그죠? 굴착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팠더니 자꾸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터널 지보공 이렇게 해준다. 그죠? 물이 있으면 붕괴가 되니까 용수 처리합니다.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 용수 처리법이죠. 안으로 들어갈수록요 어둡죠. 조명도 달아야 되고 굴착기는 먼지도 빼내야 되니까 환기해야 됩니다. 환기, 조명시설, 방법 세 가지입니다. 문제와 답 다시 봅니다. 터널 굴착 작업, 작업 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굴착의 방법, 두 번째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과 용수 처리법, 세 번째 환기 또는 조명시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1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잘 나옵니다. 터널 지보공 해도 되고요. 거의 내용 비슷하니까 흙막이 지보공, 그죠? 공동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작업평가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 그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기둥이나 말뚝을 땅에 박을 때 어떻게 박아야겠습니까? 기납이다. 그죠? 꽉 땅속에 힘있게 박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기납의 정도입니다. 부재 기납의 정도.
여기다 이제 벽체를 이렇게 접속하겠습니다. 접속했는 부분이 튼튼해야겠죠, 그죠? 예,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의 상태. 그 다음에 사용했는 재료의 부식이나 손상이나 탈락이 없어야겠죠. 부재, 손상, 변형, 부식, 탈락, 유무, 그죠? 그 다음에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건 땅을 따라 침하되어서 안 되겠죠? 치마 유무 또는 뭐 기둥의 치마 유무입니다. 문제와 답 다시 보겠습니다. 터널 지보공이나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에 점검해야 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납의 정도, 부재 기납 정도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세 번째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탈락의 유무 또는 상태. 네 번째 기둥의 치마 유무. 그냥 치마 상태 해도 상관없습니다. 92번 동일하게 그죠? 흙막이 지보공 설치할 때 점검사항 동일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요. 작업형 넘어가도 또 나옵니다. 작업 팔판이나 통로의 끝, 그죠? 떨어지면 안 되죠.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야 하는 방호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개구부가 한 개 있다 할게요. 이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가 있다면 구멍이죠.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자, 일단은요, 예, 울타리 설치. 그죠? 울타리를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망으로 치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도 여기가 위험하니까 여기다가 빠지지 않게 안전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울타리 설치, 두 번째 안전난간 설치. 그리고 여기다 행여나 밑에 빠졌는데요. 그러면 빠지면 하는 수 없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직형 추락망망, 그죠? 망을 쳐서 10m 깊이로 우리 망 설치하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추락했을 때 근로자 바다를 쓸 수 있는 망을 설치하고요. 이 계구부에는 뭐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예, 덮개를 설치해야죠. 이때는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해서 덮개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하고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야 하는 방호 조치인데요. 이거는 그냥 추락 위험 방호 조치랑 다르게 작업 발판이나 통로 끝 계구부가 나올 때 요거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울타리 설치, 두 번째 안전난간 설치, 세 번째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네 번째 덮개 설치가 되겠습니다. 94번 단골이죠, 그죠?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을 4가지 적으시오 있습니다. 자, 그리면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전난간은 일단 제일 위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10cm로 발끝막이판 있고요. 옆으로 난간 기둥으로 구성되죠, 그죠? 그래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다. 그죠? 자, 2번은요. 숫자 기억해야 되는데 서술하시오는 빼고 숫자 위주로 볼게요. 상부 난간대는 바닥, 발판, 경사로 표면으로부터 괄호. 그죠? 얼마? 최소한 이게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부 난간대가 괄호 120cm 이하 90에서 120 이하라면 예, 중간 난간대는 예, 상부 난간대와 바닥의 중간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상이라면 이게 만약 이까지 높이가 120이 넘는다 그죠? 이럴 때는 예, 중간 난간대를 어떻게 설치? 2단 이상으로 한 단만 했을 때 그 중간에 틈이 넓어서 예, 몸을 숙였을 때 또 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단 이상으로 설치해 줘야 되고요. 자, 이때 2단 이상 설치했을 때 난간의 상하 간격 얼마? 60cm 이하가 되어야 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숙였을 때 추락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 숫자 다시 한번 볼게요.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합니다.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에 설치되었다면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의 중간에 하나 설치하면 됩니다.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상 지점이라면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하고요.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합니다. 너무 기니까 서술할 때 뺄게요. 자, 그 다음에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괄호다, 그죠?
발끝마기판은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난간기둥. 양 끝의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히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 유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나 중간 난간대는 바닥과 병행해야 합니다. 계단에 이렇게 바닥이 경사져 있으니까요. 난간도 같이 경사져야죠. 그죠? 그래서 바닥과 평행하게 가고요. 난간대는 괄호입니다. 그죠?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를 쓴다. 금속재인데요. 지름은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고요. 안전난간은 중간인 거 생략해도 됩니다. 100kg, 그죠? 괄호 비우고 나올 때 대비해서요.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서술하시오보다는 괄호했던 부분에 숫자 적는 게 훨씬 잘 나와요. 일단 건설에서는 숫자부터 기억하세요. 문장 처음부터 마시고요. 숫자 다 외워지시면 조금 문장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암기하기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안전난간의 구조와 설치 요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한다. 1번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너무 긴 것 빼고요. 발끝마기판은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 들어가는 거 외워보면 난간대는 지름 얼마?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를 이용한다. 3번이고요. 안전난간은 몇 킬로?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한다. 또는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하면 되겠죠. 4번. 그죠? 나머지는 다 숫자 들어간 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숫자 채우기 문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요건입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 표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이었습니까?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합니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할 때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의 중간에 설치합니다. 120cm 이상이라면 중간 난간대는 하나로 안 된다 그랬죠?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설치하고요. 난간의 상하 간격 얼마? 60cm 이하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높이 얼마? 10cm 이상 높이 유지하고요. 난간대는 지름 얼마입니까? 2.7cm죠. 그죠?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고요. 안전난간은 얼마? 1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이다. 일단 숫자에 적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중요하죠. 작업평가도 나옵니다.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낙하죠. 날아올 위험, 비례고요. 낙하 비례 위험이 있을 때, 그죠? 위험 방지 조치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 우리가 건물이 있다면 이렇게 건물 10에서 20도로 경사지게 낙하물 방지망 해놓고요. 밖에 도로가 있다면, 인도가 있다면 사람 걸어가는데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망을 쳐서 이게 인도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죠? 수직 보호망이고요. 이렇게 망이 아니라 아예 선반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방호 선반입니다. 법규에 붙어 있으니까 붙여서 하나로 적어주세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의 설치. 그리고 이렇게 낙하 비례 위험 있는 때 들어오면 안 되죠.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작업자는 보호구 착용해야 합니다. 자, 문제와 답 다시 봅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즉 낙하 비례 위험 방지 조치 3가지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98번입니다. 네, 자주 나오고 작업형 나옵니다.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 선반 설치 시의 준수사항입니다. 네.
괄호에 적합한 숫자 적으라 했습니다. 좀 전에 그렸지만요. 낙하물 방지망은 외부에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설치했습니다. 설치 높이는요. 몇 미터마다 합니까? 예, 추락 방호망 동일하게 10m 이내마다 합니다. 그죠? 반드시 단위까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미터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내미는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예, 낙하물 방지망은 몇 미터? 2m 내밀었죠. 추락 방호망은요, 3m, 그죠?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 2m 내밀었고요. 수평면과 각도 요거 기울어졌죠? 20에서 30도였죠, 그죠? 20도 이상, 30도 이하입니다. 근데 이게 물건을 받아주는 낙하물 방지망이 아니라 사람이 떨어졌을 때 추락 방호망, 그죠? 비교해 볼게요. 추락 방호망이라면, 예,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마찬가지다, 그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고요. 수평면과 각도가 없고 어떻게 설치한다? 수평으로 설치할 것, 그죠? 그래서 추락 방호망은 예, 이렇게 수평으로 하지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99번 별표 3개 단골입니다. 점수를 주려고 했다 생각하고 맞춰야죠, 그죠?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끊어져서 이어놓은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자,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여기서부터 적어도 되죠. 와이로프가 있다면 이 굵은 꼬임이 있죠. 여기에 낱개 실이 소선인데요. 이게 10% 이상 끊어진 거 쓸 수 없다, 그죠?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처음에 지름이 이만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지름이 이만큼 감소되는 건 못 쓰겠죠? 예,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그 다음에 꼬인 것, 꺾인 것, 킹크된 것 못 쓴다, 그죠?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그죠? 또는 뭐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적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사항입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별표 3개, 그죠? 달비기에 사용되는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입니다. 제가 길 5, 지 10 이렇게 외웠죠, 그죠? 길이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예, 지름이 좁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길이는 5%입니다. G10이죠.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보다 뭐 10%, 요건 빼도 되겠죠? 제조된 때보다 10%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입니다.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해당되겠습니다. 역시나 단골입니다.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의 안정 계수를 묻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지할 때 사람 기준, 그죠?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의 안전 계수는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들어올리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은 5 이상이 됩니다. 훅이나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그죠? 3 이상이죠.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의 안전 계수는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할 때는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넘어가는 거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101번 했고요. 예, 102번 있었다, 그죠? 비계의 안전계수도 예, 단골입니다.
예, 달기 와이로프, 달기 강선. 와이로프나 강선일 때는 10 이상 줄이니까요. 안전 여유를 많이 두는 거죠. 달기 체인이나 달기 훅, 강제죠. 재료 자체가 강하니까요. 안전 개수는 5 이상이면 됩니다.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상부 지점, 매다는 상하부 지점이 강제일 때는 튼튼하니까 2.5고 목재일 때는 약하니까 5 이상이다.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달기 와이로프,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달기 체인, 달기 훅은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계 하부 상부인데요. 강제는 2.5, 목재는 5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통나무 비계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나무 비계는 지상 높이 몇 층? 4층까지, 그죠? 4층 이하고요. 한 층의 높이를 보통 3m라고 보고 몇 미터 이하? 12m 이하인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 비계는 지상 높이는 4층, 12m 이하에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나무 비계의 이음 방법 2가지죠. 자, 이렇게 비계를 이렇게 맞대어서 있는 거죠. 그죠? 통나무 2개 맞댄 이음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놓고 덧댄 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 요거는 덧댄 이음이, 겹침 이음이 됩니다. 그죠? 네, 요거 잘못 그렸습니다. 이게 맞댄 이음이죠. 맞대어서, 그죠? 덧댄 목을 대었고요. 겹침 이음은 아예 비계 기둥을 이렇게 겹쳐서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겹침 이음, 맞댄 이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넘어갑니다. 통나무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치마, 그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통나무 비계에서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치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밑동잡이 설치, 깔판 사용. 우리가 비계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이것도 비계가 기둥처럼 좁다 보니까요. 이렇게 깔판이나 밑동잡이를 해서 기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죠? 밑동잡이 설치, 깔판 사용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틀비계죠. 틀비계 또는 강관 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역시나 작업평가도 나옵니다. 첫 번째,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한다. 줄여서요.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수평 수직을 유지한다 하시고요. 자, 높이가 괄호, 숫자는 꼭 괄호 문제에 대비하세요.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할 때 주틀 간의 간격은 괄호, 얼마? 1.8m 이하. 자, 틀비계 전체 높이가 이렇게 20m가 넘어요. 그럼 틀비계는 여러 개 틀을 이렇게 이어서 연결하는 거잖아요. 10m짜리 2개로 틀을 짜면은 약하겠죠. 그래서 20m가 넘을 때 하나 주틀은 1.8m 이하짜리를 여러 개 연결해서 20m 만들라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높이가 20m를 초과할 때 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할 때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합니다. 주틀 간에는 교차 가세를 설치한다. 그죠? 틀이 이렇게 있다면 이 틀을 여러 개 이렇게 연결하죠. 그죠? 그런데 교차 가세로 이렇게 휨을 방지해야 되고요. 최상층하고 몇 층?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합니다. 벽이음 간격, 조립 간격은 반드시 암기해야죠. 그죠? 틀비계는요, 수직 6m, 수평 8m마다 벽이음합니다. 또는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 설치합니다. 자, 요 중에서요, 서술하시오는 잘 안 나오니까 한 3가지 기억해 볼게요.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합니다.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할 때는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합니다. 주틀 간에는 교차가체 설치하고 최상층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합니다.
벽이음 간격, 조립 간격은 수직 6, 수평 8m 이내마다 합니다. 자, 요 1번을 제외하더라도요, 요 세 개는 숫자 문제 대비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괄호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입니다.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할 때는 주틀 간의 간격은 좀 전에 얼마? 예, 1.8m 이하로 한다 했습니다.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팅 기둥을 설치합니다. 수직으로 6m, 수평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합니다. 이렇게 숫자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관비계의 구조입니다. 단골로 잘 나오고요. 작업평가도 또 잘 나옵니다.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 기둥이다. 그죠? 자, 비계가요, 이렇게 31m가 넘어가면, 여기 31m면, 그 밑에 있는 건 위의 하중을 다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31m 위가 아니라 31m 밑의 파이프가 하나로 약하기 때문에 2본으로 묶어 세운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비계 기둥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비계 기둥 간격은 비계는요. 강관 비계는 띠장 방향이죠. 그죠? 이게 간격이 더 넓죠. 1.85m입니다. 뒤로 장선 방향 얼마? 1.5m 이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띠장은요. 옆으로 찔러주는 띠장은 2m마다 해준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이 넓다 그랬죠? 1.85m 이하. 장선 방향은 1.5m 이하로 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죠?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은 띠장, 장선 방향으로 2.7m 이하다. 그죠? 이렇게 그 밖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띠장 간격은 얼마? 2m 이하로 합니다.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 강관 비계는요. 비계 기둥과 기둥 사이에 시멘트 한 포대가 40kg거든요. 10포대까지 쌓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숫자 위주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관 비계 구조 조립 시 준수사항 꼭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9번 넘어갑니다. 작업평가도 나옵니다. 달 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시의 준수사항. 앞에서 그랬죠? 조립이나 해체나 변경, 앞에서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나왔죠? 공통사항이 있다라고 했다, 그죠? 첫 번째,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합니다. 분계가 잘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아무나 출입하면 안 되죠, 그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 관계 근로자 외라고 해도 됩니다.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세 번째,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그죠? 자, 요까지는요, 동일하도 거의 공통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의 작업 발판폭은요, 작업 발판폭. 그죠? 얼마 이상이었죠? 필기에서 40cm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비계를 연결 해체 작업할 때 작업 발판폭은 20cm 이상입니다.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료나 기구나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비계 위에서 재료를 던져서 주고받고 하면 위험하죠. 이렇게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 달포대 이렇게 진짜 포대기에 공구를 넣어서 요거를 묶어서 매다는 줄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됩니다. 달줄, 달포대를 사용한다. 그죠? 문제와 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리 배체 변경 시 준수사항입니다. 첫 번째,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한다. 두 번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세 번째,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네 번째,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한다. 다섯 번째,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 달포대를 사용한다. 공통사항 3개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역시나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이동식 비계의 구조 또는 조립 시의 준수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이동식 비계는요, 말 그대로 바퀴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 비계죠. 이게 작업하다가 이동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작업하는데 이게 이동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너무 길긴 합니다. 바퀴에는 브레이크나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키고 브레이크나 쐐기로 원래 법에는 이것만 있었어요. 이래도 또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시킨 다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리거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에는 브레이크 쐐기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이렇게 건물에 고정하거나 아웃리거를 설치를 해주라 라는 거고요. 자, 이건 좀 기니까 빼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이동식 사다리에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세 번째, 여기 그대로 작업하면 위험하죠. 보기만 해도, 그죠? 최상부에 작업할 때 뭐를 설치합니까?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최상부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너무 기니까 읽어볼게요.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 이 딛고 작업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사다리 사용해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사다리 쓰면 안 되고요.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강관 비계는 몇 킬로그램? 400kg까지 적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동식 비계는 2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동식 비계의 구조입니다. 암기하기 쉬운 것부터 할게요.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4번도 기니까요. 1번으로 갈게요. 바퀴에는 브레이크 쐐기로 고정하고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리거를 설치합니다. 보통은 3가지 잘 나오니까요.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말비계다, 그죠? 우리가 말비계는요, 도배 같은 거 할 때, 그죠? 밑에 사다리에다가 발판 걸쳐놓고 이렇게 작업할 때, 높은 곳 작업할 때 쓰는 거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뭐를 하고, 제가 밑에는 이게 사다리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사다리는 잘 미끄러지죠. 그래서 미끄러짐 방지 조치가 사다리는 다 있어야 된다, 그죠? 미끄럼 방지 장치.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양 끝부분에 올라가서서 작업하지 마라. 여기나 여기 끝에 올라서면 이게 이렇게 들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가 사다리인데요. 사다리는 기울기가 75도다. 공통, 그죠? 그래서 지주부재와 수평면과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괄호하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사다리를 고정하는 이게 없다면 다리 벌림 방지 장치죠. 사다리가 벌어지면서 넘어지겠죠. 지주부재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합니다. 말비계의 높이가 2m죠, 그죠? 2m를 초과할 때는 2m 넘는 공간에서 작업 발판 폭은 좀 전에 40cm 이상이다 그랬죠?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말비계입니다. 지지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지주부재와 수평면과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합니다.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할 때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112번 단골로 잘 나오고요.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비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리 배치하거나 변경한 후에 비계에서 작업을 다시 할 때 작업 시작 전에 비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비계를 조리 배치 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비계를 조립했다면 비계가 첫 번째 튼튼하게 조립이 되어야겠죠. 예, 첫 번째 비계입니다. 그죠? 비계 조립했죠. 비계 조립을 볼 때는요, 이 연결부가 풀리지 않았나 보면서 연결할 때 사용했는 재료, 철물에 손상이 없는지 본다. 이렇게 2가지, 그죠? 이렇게 비계가 되었으면 여기에 작업 발판 설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발판이, 잘, 부착되어 있나 봐야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손잡이라고 해놨는데요. 안전난간 이렇게 발판에, 그죠? 설치해줘야 됩니다. 손잡이. 그 다음에는 전체 비계 기둥이 치마도 안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죠. 전체 기둥 상태를 보자. 요 순서다, 그죠? 그럼 첫 번째 비계부터 볼게요.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비계 연결부의 풀림 상태. 연결부가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 다음에는 연결할 때 사용했는 재료나 철물이 있겠죠.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 상태 또는 그냥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상태. 이렇게 비계가 튼튼하다면 그 다음에 발판이죠. 발판 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에도 되고요. 걸림 상태에도 됩니다. 발판 재료에 손상이 없고 잘 걸려 있는가? 자, 발판에 문제가 없다면 손잡이죠. 손잡이 탈락 여부. 그 다음에 전체 비계 기둥이죠.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흔들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와 답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비계를 조리 배치 변경 한 후 그 비계에서 다시 작업할 때요.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계다, 그죠? 비계 연결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나 연결 철물의 손상 상태. 그 다음 발판이죠. 발판 재료 손상 및 걸림 상태. 손잡이죠. 손잡이 탈락 여부. 전체 기둥이죠. 기둥의 치마, 변형 또는 흔들림 상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단골입니다. 별표 3개. 비계 조립 간격 또는 벽 이음 간격이 되겠습니다. 예, 작업형에도 또 나옵니다. 강관 비계 중에서 단관 비계는요. 수직도 5m, 수평도 5m죠. 단위까지 꼭 기억하세요. 틀 비계는 수직 6m, 수평 8m입니다. 통나무 비계는 수직 5.5m, 수평 7.5m마다 벽 이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넘어갔나요? 예. 115번 넘어갑니다. 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한 비계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한 번밖에 출제 안 된 일회성 문제입니다. 달-대 비계에 철근을 사용할 때는 몇 밀리미터 이상을 쓴다. 달-대 비계에 사용하는 철근은 19mm. 그죠? 현재는 지금 단위가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합니다. 2번째,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 폭에 우리가 뭐든지 높이 올라가는 건요. 폭대 높이가 1대4가 넘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 폭의 몇 배? 4배 이하여야 합니다. 강관 틀 비계의 전체 높이는 몇 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가 하면 40m. 이건 법규에는 없고 지침에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강관 틀 비계 전체 높이는 40m를 초과할 수 없고요. 20m를 초과할 때는
주틀의 높이를 앞에서는 1.8m로 나왔죠. 요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1.8m 되어 있어요. 지침에는 2m, 이게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적으시오 할 때는 1.8m로 기억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20m를 초과할 때 주틀의 높이를 2m 이내로 하고,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해야 한다. 그래서 숫자 적는 문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번 넘어갑니다. 비계죠.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작업 발판 설치하는데요. 높이가 2m 이상 되는 작업 발판 설치 기준이죠. 그죠? 자, 요것도 작업형에 잘 나옵니다.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 그죠? 40cm 이상으로 하고요. 발판 재료 간 틈은 얼마 이하입니까? 3cm 이하로 한다 했습니다. 참고해서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 굉장히 좁은 공간이죠. 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작업 발판 설치할 때는 작업 발판의 폭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30cm 이상. 그죠?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이고요.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에서는 발판폭을 30cm 이상. 아까 비계를 조립, 해체, 작업할 때 발판폭 20cm 이상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걸친 비계는 걸치는 비계죠. 그죠? 발판 재료 간 틈을 걸치다 보니까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다면 몇 cm 이하까지 된다? 5cm 이하까지 된다. 이 숫자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도 단골형 문제입니다. 작업형에 나옵니다. 계단의 설치 기준 설명했습니다. 자, 계단이나 계단 참의 강도는요, 얼마? 500kg/m². 단위까지 기억하세요. 미터 제곱당 500kg 이상 되어야 되고요. 안전율은 얼마 이상? 4 이상입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도, 그죠?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바닥에서부터 위로 2m까지 장애물이 없다는 건 천정 높이를 2m 확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의 폭은 가설 계단이다. 그죠? 지금 1m 이상입니다. 높이 얼마마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계단이나 계단 참의 강도는 500kg/m² 이상, 안전율은 4 이상입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 없도록 합니다. 계단의 폭은 1m 이상이고요. 높이 1m 이상인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자, 요거 보고 지나갑니다. 계단 참이죠, 그죠? 계단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 힘들죠? 쉬었다가 또 올라가야 돼요. 그죠? 높이가 3m를 초과할 때는 3m 이내마다 너비가 1.2m, 그죠? 이상 되는 계단참을 설치해 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다리식 통로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 일단은 숫자부터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사다리를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걸칠 때 여유로 두는 길이 있죠. 그죠? 이걸 여장 길이라고 하죠. 요거는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합니다.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얼마? 10m 이상일 때는 10m의 절반이다. 그죠? 5m 이내마다 계단참 만듭니다. 역시나 사다리식 통로인데요. 계속 내려오면 가속도부터 위험하죠. 10m 이상이라면 5m 내려와서 쉬고 또 5m 내려가고 이렇게 길이가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하고요. 발판과 벽 사이는 그죠? 예를 들어 뒤에 탱크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사다리식 통로를 했다면 이 탱크의 벽과 발판 사이 폭이 너무 좁으면 행여나 발이 끼어서 안 빠져서 균형을 잃고 떨어질 수 있죠. 15cm 이상 유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하고요. 사다리식 통로의 폭, 사다리의 폭은 공통이다 그랬죠. 그죠? 30cm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요. 사다리 공통이 있죠. 폭은 30cm 이상. 사다리는 기울기는 75도 이하. 그죠? 그래야 사다리를 이렇게 건물에
예, 했을 때 요 각도는 75도 이하 되어야 되고요. 자, 요 발판 폭은 30cm 이상. 미끄러짐 방지 조치한다. 요거는 사다리 공통이고, 예, 발판 간격을 동일하게 한다. 요것도 공통이었죠. 그래야 헛디디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정해 놓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몇 도? 90도 이하로 하고, 자, 높이가 7m 이상일 때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 2.5m 되는 지점부터 뭐를 설치합니까? 등받이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높은 탱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예, 그죠? 사다리식 통로를 했는데 이게 전체 높이가 7m 이상 된다면 바닥에서부터 2.5m다, 요거, 그죠? 2.5m 되는 지점부터 위에까지는 뒤에 등받이울이 있어서 행여나 너무 높이 올라가면 균형을 잃고 뒤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등받이울 해줘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여유 길이 얼마? 60cm 이상 올라가게 합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얼마 이상일 때? 10m 이상일 때 얼마마다? 절반인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합니다. 발판과 벽 사이는 발이 꽉 끼지 않게 15cm 이상 간격 유지합니다. 사다리의 폭은 얼마? 30cm 이상이다 그랬고요.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보통 사다리는 75도 이하로 한다 그랬죠.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요.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조를 서술하시오 나왔다. 그죠? 요때는 이제 암기하기 쉬운 걸로 해볼게요. 일단은 적을 게 없다. 그죠? 경관 구조.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비워도 틀리죠? 자, 첫 번째 경관 구조를 합니다. 사용하는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이 없는 재료 씁니다. 공통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사다리 공통이 있다 그랬죠. 그죠? 딛는 발판이 일정해야 헛디디지 않겠죠?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그 다음에 폭은 얼마? 30cm 이상. 그 다음에 모든 사다리는 잘 넘어지기 때문에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는 사다리 공통이다 그랬죠. 사다리나 사다리식 통로, 사다리 공통 세 가지, 그죠? 예. 발판 간격 일정하게, 폭은 30cm 이상,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숫자 기억해 볼게요.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그 다음에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충분히 이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공통 두 가지. 경관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사다리 공통 세 가지입니다.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그 다음에 숫자 있는 겁니다.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이 중에서 적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번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구의 설치 기준 또는 비상구의 구조 세 가지입니다. 자, 비상시에 대피하는 비상구가 출입구하고 같은 방향에 있다면 불나면 다 못 나가요. 그죠? 그래서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좀 떨어져야 출입구에 불이 났다면 일로 대피하겠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첫 번째입니다.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두 번째는요, 하나의 비상구나 출입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죠? 작업장에서 하나의 비상구, 출입구까지. 예, 비상구까지, 출입구는 없애도 됩니다. 작업장에서 하나의 비상구까지 수평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되겠죠. 50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 75cm 이상이고요. 높이는 1.5m 이상. 폭은 너비는 0.75m, 높이는 1.5m 이상이고요.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죠. 안으로 열리면은 다 넘어지죠. 그죠?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비상구의 설치 기준, 비상구의 구조입니다.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작업장에서 하나의 비상구까지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네. 121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항 중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죠? 동바리는 기둥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중에 1번에 해당됩니다. 받침목,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그죠? 동바리가요, 이렇게 기둥들이 넘어지지 않게 여기에 받침목을 두거나 깔판 쓰거나 아예 콘크리트를 묻어버리거나 말뚝박기 등으로 침하를 방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봅니다. 동바리 조립 시에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첫 번째 받침목, 깔판의 사용. 두 번째 콘크리트 타설, 세 번째 말뚝박기.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2번 잘 나옵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 시의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파이프 서포트는요, 2개까지는 이어서도 되는데 3개 이상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을 것. 예, 2개까지는 이렇게 연결해 쓸 수 있지만 3개까지 연결해 쓰는 건 안 된다. 그죠?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몇 개 이상,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절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높이가 몇 미터 초과할 때, 우리가 비계도요, 생각해보면 비계를, 예, 이렇게 띠장 장선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했죠. 2m마다. 근데 파이프 서포트는 전체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 높이 2m마다 띠장 방향 연결, 장선 방향 연결 이렇게 2개 방향 연결합니다. 그래서 파이프 서포트는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 변이를 방지합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틀은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 측면, 틀면 방향 및 교차 가세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5단이 5개 그대로 보세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 변이를 방지합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 강주죠. 그죠?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 강주는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는 역시나 4m 이내마다, 그죠?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 변이를 방지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숫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이프 서포트는 몇 개 본 이상 이었을 수 없다. 3개 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몇 개 이상의 볼트,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절무를 사용합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 예, 몇 미터마다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띠장, 장선 2개 방향으로 만들어줍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틀은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 측면과 틀면 방향 및 교차 가세 방향에서 5개, 5개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합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는 높이가 4m 초과할 때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조립강주는 4m 초과할 때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 2개 방향이다. 그죠? 자, 예, 요거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122번, 3번은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을 2가지 적어라. 서술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몇 개 이상이었으면 안 된다? 3개였죠. 그래서 파이프 서포트를 3개보다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어서 사용할 때는 볼트를 몇 개, 그죠? 위에 거 하고요. 밑에 거 하고 이렇게 이어줄 때는 양쪽에 2개씩 4개입니다. 그죠?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철물을 사용합니다. 높이가 얼마 초과할 때? 높이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번.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를 4가지 적어라. 요거는 작업평가도 또 나옵니다. 거푸집하고 작업발판이 일체형으로 된 거푸집은요.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요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5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의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입니다. 최근에 법규가 변경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콘크리트 분배기나 펌프카 등의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 점검해야겠죠. 예,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합니다. 처음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작업 전에 장비 점검, 작업 전에 장비 점검, 이상 있으면 보수한다. 그죠? 살은 붙여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건축물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조치를 할 것. 자, 예, 간단하게 안전난간 설치할 것인데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으로 추락하는 위험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할 것. 처음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에다가 살을 붙여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긴 펌프카의 이 붐이죠, 그죠? 이 위에 전봇대 전선이 잘못해서 지나가면 위험하죠. 감전될 수 있겠죠.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부음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할 것. 줄여서 부음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할 것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중에 집안의 치마나 아우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할 것. 너무 길죠?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방지 조치할 것. 다시 말하면 줄여서 넘어짐 방지 조치할 것.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하고 정답 다시 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입니다. 작업 전에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것.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으로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 조치할 것, 위험을 예방할 것 해도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위험을 방지할 것. 그죠?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의 옹벽.
자, 옹벽은요, 왜 따로 홀로 서 있는 벽체입니다. 흙막이 지보공도 이렇게 서 있죠. 흙을, 뒤에 쌓여있는 흙을 막아주니까요. 또는 흙막이 지보공이 옹벽의 형태다 보면 되고요. 안전성, 검토사항 세 가지입니다. 일단 이런 옹벽은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활동하겠다, 그죠? 활동에 대한 안정. 흔들리다 심하면 넘어지겠죠? 전도에 대한 안정. 자, 땅에 서 있는 모든 거는요, 땅이 침하되면 따라 침하될 수 있겠죠? 침하에 대한 안정은 집안 지지력에 대한 안정으로 적어도 됩니다. 자, 한 가지만 기억할게요. 그죠? 침하가 더 쉽죠? 콘크리트 옹벽 또는 흙막이 지보공의 안정성 검토사항입니다. 활동에 대한 안정, 전도에 대한 안정, 침하에 대한 안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번 넘어갑니다. 거푸집 지보공 또는 거푸집 동발이 시공 시에 고려해야 하는 하중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거푸집이 붕괴되지 않도록 시공할 때 고려해야 되는 하중은 뭔가, 그죠?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는 연직 방향 하중이 있고요. 바람은 옆으로 불잖아요. 횡 방향 하중.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미는 힘이죠. 콘크리트의 측압. 그 다음에 특수 하중이 있습니다. 요거 이외에요. 1, 2, 3, 4의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이 있지만 요건 기니까요. 위에 거 위주로, 그죠? 자, 문제하고 정답 다시 봅니다. 거푸집 지보공 또는 동발이를 시공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하중의 종류입니다. 연직 방향 하중, 횡 방향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특수 하중까지 4가지 되겠습니다. 자, 128번 단골이고요. 작업형도 단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다, 그죠? 풍속은 초당 10m 이상인 경우 또는 10m/s 이상인 경우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조,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1mm/h 이상인 경우 해도 되고요.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1cm/h 이상인 경우 해도 되겠습니다.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이 되겠습니다. 129번입니다. 구조 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강목의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대상 4가지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높이 올라가면 바람에 외압이라는 건 바람 등이 불 때 내력, 철골 구조물이 견디는 능력을 설계에 고려하는 건데요. 높이 올라가면 넘어지기 쉬우니까 고려해야겠죠. 높이가 20m 이상인 구조물이고요. 아까 제가 뭐든지 폭대 높이는 1대4까지 안정적이고 넘으면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구조물의 폭대 높이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입니다. 자, 단면이 일정하면 덜한데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현저한 차이 있을 때 또 위험하죠.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암기하기 쉬운 거예요.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경우. 현장 용접은 결함이 많이 있다 보고요. 공장 용접은 결함을 다 검사해서 제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그 다음에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인 경우. 넥타이가 목을 묶어주는 게 타이잖아요. 기둥이 연결 기둥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가 기억하기 쉽죠? 또는 연면적 땅 철골량이, 그죠? 철골량이 50kg/평방미터, 50kg/m 제곱 이하일 때 철골이 적게 들어가니까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 문제와 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철골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폭과 높이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에도 되고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또는 경우 해도 됩니다. 자, 130번. 부두나 암벽 등의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
장소의 조치 기준 세 가지입니다. 자, 부두나 암벽에서 하역 작업할 때 조치다, 그죠? 첫 번째,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 유지할 것, 줄여가지고요.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조명을 유지할 것. 자, 부두나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필기에 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육상에서의 통로나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울타리를 설치할 것. 조금 줄이면요. 통로나 작업 장소로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울타리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죠? 설치합니다. 문제와 답 다시 봅니다. 부두나 암벽 등 하역 작업하는 장소의 조치 기준 세 가지입니다. 작업장 및 통로 위험한 부분에 조명을 유지합니다.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 설치할 때 폭을 90cm 이상으로 합니다. 통로 및 작업 장소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울타리를 설치한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31번입니다. 화물 자동차 진거리로 그러니까 화물을 진거리 또는 우리가 화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다. 그죠? 자, 섬유로프의 사용 금지인데요.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이나 부식된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거하고 비교해서요. 자,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 벨트의 조건이죠. 아까 우리가 진거리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여기에다가 안전대 섬유 벨트로 쓸 수 없는 건 2개 이상의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를 연결했는 거, 2개 이상 연결했는 거 쓸 수 없고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걸 안전대 섬유 벨트로 못 쓰겠죠. 그죠? 그래서 진거리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 로프는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이나 부식된 것입니다. 자, 달리기에 사용할 수 없는 섬유 로프나 안전대 섬유 벨트는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에다가 2개 이상의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3번 문제입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은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높이가 2m 이상 되는 쌓아둔 하적단은 인접 하적단 사이 간격을 1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숫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34번 문제입니다. 네, 하역 작업의 안전 수칙 중에서 하적단 간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괄호 지우라 했습니다. 자,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금방 몇 미터였습니까? 2m 이상 되는 하적단이죠. 그죠? 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 기준으로 하여 몇 cm 이상 간격 유지하라. 10cm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또 숫자 적는 괄호형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번입니다. 하역 작업의 위험 방지 중에 화물을 적재할 때 준수사항. 자, 우리가 화물을 적재할 때는 어떻게 적재해야 되는가? 짐 쌓을 때, 그죠? 첫 번째는 치마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합니다. 화물의 무게를 못 견디고 치마되어서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좀 기네요. 조금 줄여서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칸막이나 벽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 강도가 안 되면 붕괴되겠죠. 그래서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고요. 세 번째,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네 번째, 골고루 쌓아야 되니까 하중의 안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역 작업할 때 화물 적재할 때의 준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골고루 쌓자. 그죠? 하중의 안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두 번째, 너무 높이 쌓지 않아야 됩니다.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세 번째, 치마 우려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6번입니다. 자, 일회성 문제입니다.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을 때 조치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쌓아놨는 하적단이 붕괴되거나 화물이 낙하할 때 위험 방지 조치죠. 자, 하적단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죠?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두 번째, 하적단을 쌓을 때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고 하적단을 헐어낼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헐어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지 않는다. 쌓을 때는 기본형으로 쌓고 헐어낼 때는 위에서부터 헐어내고요. 중간에 걸 빼면 붕괴되겠죠. 그걸 설명합니다. 자, 문제하고 답 다시 보겠습니다. 하적단의 붕괴,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 위험해질 우려 있을 때 조치입니다.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조치한다. 하적단을 쌓을 때는 기본형을 조성하고 하적단을 헐어낼 때에는 위에서부터 헐어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된다. 자, 네,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는 정말 힘든 내용 지나갔습니다. 그죠? 지금 보다시피 1과목 안전기준보다는 이 건설 안전 쪽의 내용이 2배 정도 문제수가 문항수 많다는 거 알겠죠? 이제 남았는 건 기타 내용하고 계산 문제입니다. 자, 앞에 내용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았고요. 힘든 내용 지나갔으니까 이번 시간도 어떻게 할까요? 강의가 길지만 꼭 참고 3번은 들어보자. 그죠?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